오늘은 특별히 AAD 토크에서 특별한 게스트를 한분 모셨는데요. 9년 정도 미술관 큐레이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현재 독립기획자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경미 큐레이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미입니다. 저는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고 또 만아츠 만액츠의 큐레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경미고요. 저는 이제 다양한 예술 작업 중에서도 참여나 개입 또는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좀 집중해서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희 AAD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AAD에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모임장, 모임 메이트였고 다양한 분들이 함께 했던 모임이었고 나의 관심사 큐레이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흥미에서 기획으로라는 부제가 있었던 모임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그 모임의 내용은 저 역시도 고민했던 지점이긴 했거든요. 사실 많은 큐레이터, 기획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주제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이제 전시 기획이라는 예술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것들을 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저 역시도 이제 8, 9년 정도 미술관에서 일을 하고 나왔을 때 독립기획자로서, 독립큐레이터로서 어떤 나만의 주제를 가지고 좀 연구하면서 예술 프로젝트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제 모임원들과 함께 그런 내용을 좀 공유하고 제가 어떻게 그것들을 좀 뭐 돌파구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지 작업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공유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함께 모임을 해주셨던 분들이 이제 막 기획자나 큐레이터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이미 시작은 했지만 조금 방향성과 관련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고 이래서 엄청 서로 공감을 많이 했던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딱 묶어서 얘기하면 되게 인기가 많은 모임이었다. 네. 네. 제가 뭔가를 잘했다기보다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약간 고민하는 지점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에 대한 공감대가 좀 높았던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즐거웠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얼마 한 일주일, 2주일 전이었나? 실제로 그 모임을 같이 했던 분을 만났어요. 오프라인으로. 제가 어떤 오프닝에 갔다가 그래서 너무 잘 들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뭔가 강연이나 뭐 저도 특강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이제 AAD의 모임은 조금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좀 수평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멘토링의 프로그램처럼 같이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대면으로는 처음 만났는데 왜냐면은 AAD 같은 게더하우스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뵀었는데도 너무 반갑고 또 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료를 얻은 느낌이랄까? 뭐 이런 생각이 너무 좀 중요하죠. 들었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일을 시작할 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막 엄청 정진할 때는 같이 응원해주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꼭 그 기획을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그런 일상을 공유할 만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AAD가 추구하는 것도 어떤 그런 동료애나 이런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AAD를 통해서 많은 모임들이 또 계속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런 기획에 대한 방향성 고민을 좀 타파했다, 방향성을 잡았다, 이런 과정이나 에피소드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있으실까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만아츠 만액츠였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미술관에서 화이트큐브 안에서 큐레이터였기 때문에 뭔가 공공예술신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우연히 이게 뭐 서울시에서
또 주최하고 있는 어떤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제가 일부 이제 큐레이터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하면서 좀 대중들하고 공공예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 이후에 또 이 유쾌한에서 만화츠 만행츠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와서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도시의 현상 안에서 그리고 좀 더 대중, 시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혹은 매개로서의 예술에 대한 감각들을 계속 좀 채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작년에 했던 AAD에서 했던 내용은 좀 먹방이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시작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먹방, 유튜브로 먹방을 되게 많이 봤던 시기가 있었고, 내가 왜 그거를 보지라는 이제 생각이 어느 순간 약간 현타처럼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 뭐 논문도 좀 살펴보게 되고, 맞아. 예,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1인 미디어를 시청하기도 하고, 혹은 또 본인이 실제로 이제 1인 미디어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또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상들을 목도하면서 이전과는 되게 다른 어떤 현상들이구나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자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부터 좀 저만의 어떤 연구 사업이 또 시작이 되면서 맞아. 네, 네. 좀 다양하게 이제 뿌리들이 연결이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티크랙에서도 네, 잘 맞아요. 표현이 되고 여러분 시티크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큐님도 그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어쨌든 참여를 하신 입장이었고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디자인 재단 뭐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동네를 다니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동네 다니고 저 놀이터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뭐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저기 왜 있어야 하는지 뭐 이런 이유들 이런 거를 전부 사실 약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민을 했고 그런 관심을 이제 서로 막 갖고 있던 차에 저희가 2017년도에 만화츠 만행츠라는 프로젝트 명을 이제 함께 짓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만화츠 만행츠 프로젝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큐님이 한번 만화츠 만행츠가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화츠 만행츠는 이제 유쾌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뭐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성동구에 있는 작은 골목에서 시작을 했었고 이 골목들과 옥상들과 뭐 이런 공간들을 다니다가 또 그 다음에는 고가하부에서 또 이 도시의 대표적인 유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하부에서 또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굉장히 일시적인 점유 와 활동을 좀 베이스로 해서 사실은 보통 공공예술이라고 하면 그 어떤 그 공간 안을 굉장히 점유하면서 존재감을 굉장히 드러내는 형태가 많다면 이제 저희가 좀 추구했던 것들은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 지역민들에게 사실은 그 공간을 내어주는 형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하셨던 소셜한 이슈들 꼭 문제뿐만이 아니라 같이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좀 가져와서 담는 그릇이 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나누는 공론장이 될 때도 있고 계속해서 그 쓰임 자체를 예술을 매개로 해서 변화시키면서 만나는 어떤 만남의 장을 좀 만드는 형태를 계속해서 고안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만화츠 만행츠니까 말 그대로 만 개의 예술, 만 개의 행동이라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활동들, 예술 활동이나 실천으로 생각들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지점들을 저희가 좀 매개하는 뭐 그런 멋진 포부와 취지로 계속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2020년 초반이죠. 이제 한창 막 3년 지나고 너무너무 이제 열정 차올라서 이제 공공예술에 대해서 조금 한 꼭지 한 꼭지씩 정이 내려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시점에서
갑자기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공동체성이라든지 뭐 이제 지역 커뮤니티의 발화 이런 목적 지향 부분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되게 막막해진 상황이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하면 이큐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금씩 이제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공공예술에서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음. 근데 그 시기에 많은 이제 예술기관들, 문화예술기관들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타파했던 방식이 이제 온라인으로의 어떤 전향 뭐 혹은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이 이 어떤 시기적으로, 경향적으로 잘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커뮤니티라는 거는 사실 물론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안에 오프라인에서의 뭔가 만남과 결속도 있지만 사실 온라인상에서도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예술 프로젝트를 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맞아요. 방향으로, 예. 네.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 이전에도 존재는 했었는데 예술을 이제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예술을 하는 예술가 입장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또 저희 AAD하고 만화츠 마넥츠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만화츠 마넥츠도 이제 행동과 예술과의 관계를 보는 그런 프로젝트이듯이 아트엑트 데이즈라고 해서 예술의 여러 활동들 그리고 이제 액트 행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즈 일상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은 만화츠 마넥츠의 약간 자식처럼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AD의 형식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물리적 거리 자체를 염두하지 않고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 그리고 모임을 액츠라고 봤을 때 이 모임 활동을 통해서 예술을 이야기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들이 AAD 안에 이제 결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화츠 마넥츠가 주목했던 활동지가 되게 흥미롭다 이런 이제 반응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수동 골목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이게 다시 옥수동 고가하부 뭐 또 옥수동에서 한남동, 이문동 이렇게 서울 전역에 있는 고가하부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스토리랄까? 이큐님이 생각하시는 여정은 어땠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은 성수동 골목에서는 좀 더 좁은 어쨌든 그 골목이 있었고 한참 그 지역 안에서 있었던 지식산업 벤처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좀 젊고 생동하는 그런 지역성이 있었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전에 어떤 그 골목이 가지고 있는 그 그죠? 시너리는 남아있는 맞아요. 네, 오래된 갈비집이 있고 주택이 있고 이제 이런 공간들 안에서 사실 한정적이죠. 장소는 굉장히 한정적인 곳에서 조금 더 파편화된 형태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삶의 어떤 터전이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작은 작업들이 어떻게 그 일상의 터전을 너무 훼손하지 않는 그 시너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맞아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전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의 형태의 조각이 더 들어가기도 했었고 혹은 그 다니시는 지역민들에게 설문을 하는 형태도 있었던 것 같고 혹은 저희가 조금 더 공공 디자인의 관점에서 뭐 위치 방향을 좀 보여주는 일종의 안내판 같은 형태의 작업들, 드로잉 작업도 설치가 되면서 그때 고민했던 지점들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삶 안에 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예술의 형태는 무엇일까, 형식은 맞아요. 무엇일까, 매체는 어떤 것이 가능할까를 조금 더 고민했던 프로젝트였다고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옥수역 고가합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남이라든가 또
이문까지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확장이 또 되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고가분마다 공간이 굉장히 장소성이 달라요. 물론 이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커뮤니티의 성격도 다르지만 정말 그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맞아요. 형태도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 굉장히 달랐고 그래서 옥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광장의 형태다 보니 저희가 좀 놀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몇 년 동안 좀 고민하면서 다양한 뭐 정카우스 작가님이 또 두 번째 출연하기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예, 그런 작가님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뭐 놀이터 같은 그런 성격을 좀 저희가 구현을 했다면 이제 한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류화가 어렵고 이렇게 유동화는 흐르는 공간이다 보니까 약간 AR 작업으로 그러니까 비물질성을 좀 더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로 같이 했었고 이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층의 형태이고 그 지역 인근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하고 이제 노후화된 어떤 주택이 같이 이렇게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어서 좀 더 커뮤니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들이 같이 섞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식물 가드닝의 형태로 저희가 또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성, 장소성 그리고 또 시기의 어떤 뭐 코로나 이슈와 같은 어떤 형태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그 시의성에 맞는 작업들, 예술 프로젝트를 고안하려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짧게 말씀 주셨지만 사실 기획의 묘가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성수동 골목 말씀 주신 거에서는 저희가 그 예술의 일상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술이 항상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되게 거대한 형상이어야만 뭐 주목을 할까 말까 하는 그리고 공간 자체를 이제 뭔가 일상 세계와 조금 격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다면 일상 속에서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혹은 예술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성수동 골목을 그렇게 헤집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기획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는 또 얘기를 못 하겠는 게 당시 같이 하셨던 작가님들이 워낙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이제 해오신 그런 분들이어서 작가님들에게 저희가 또 의존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가 하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부분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도 고가 하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과 만화츠 만화츠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이제 확실하게 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그 중에 이제 다양한 고가 중에서 또 만화츠 만화츠 팀이 그 옥수와 한남과 이문 여기가 갖고 있는 지역성들을 함께 이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하거나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이큐님이 진행하시는 거를 보면 어떤 기획 단계에서부터도 그렇고 이거를 마무리한 이후에서도 그렇고 지역하고의 관계, 뭐 주민하고의 관계, 그리고 우리 팀하고의 관계, 작가님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능수능란하시달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이나 봐요. 뒤에서 울기도 하는데. 진짜. 뭐 비결이라는 거는 인내심?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예술 프로젝트를 특히나 이제 화이트큐브 바깥에서 진행되는 그런 예술 프로젝트는 되게 많은 주체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가나 뭐 저희가 장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뭐 거기에 지역에서의 재단이나 또 주민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들 안에서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해서 뭐 저희 뜻대로 기획팀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좀
유연함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계속 이 노선이 뭐 정말 나중에 피보팅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도 계속 좀 변경, 수정 보완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 각각의 어떤 니즈들을 좀 잘 이렇게 합칠 수 있는 어떤 타이밍?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보는 것? 제가 뭐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맞춰졌을 때 어쨌든 시너지가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결국 노하우까지는. 에너지를 또 많이 써야 그게 네, 이제 네, 계속 네. 그쪽에 촉수를 좀 가지면서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공공예술 특징 자체가 조금 널리 많은 분들이 더 향유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지향점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홍보를 잘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큐님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뭐 본인만의 방법론? 아니, 잘한다고 생각 안 하고 매번 그래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매번 어렵고. 그 실패한 방법론을 알려주시죠. 실패한 방법론이요.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출몰하는 유령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저희가 어떤 지역의 장소를 대상지를 삼고 이제 몇 날 며칠 어디로 모여라. 출몰한 유령들은 게임 형태이기 때문에 게임의 설계자도 주민이었고 그리고 그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도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자를 구해서 그분들과 함께 설계는 마무리했고 도구까지 제작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한 날 한씩 모여라 했더니 플레이어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한참 지금 이제 9월, 10월 이때가 지역의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전략을 수정했던 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다. 그곳으로 가겠다. 우리의 게임을 원하는 분들은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라고 지금 좀 전략을 바꿔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매번 이제 케이스가 다 그때그때만 다른데 저희가 생각했던 걸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니즈를 저희가 다시 파악하고 다시 이제 수정 보완 전략을 이제 변경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유연함 그런 방식들이 항상 저희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매니저님들도 늘 항상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시지만 또 그만큼의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사실은 또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꼭 그러니까 뭐 공공예술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품이 있고 그것을 뭐 관람하거나 경험하는 관객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봐주시는 그 과정에서의 분들 그분들도 뭐 일반적인 관객은 아니지만 또 저희한테는 어쨌든 저희의 예술 프로젝트의 어떤 의미라든가 가치를 또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또 저는 너무 동감이 되는 말씀이셨어요, 사실. 네. 근데 그런 유연성을 발휘를 정말 전략적으로 잘 하려면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 팀이 그거를 이제 같이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한 스킬이자 어떤 뭐랄까 이큐님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또 생각해요. 팀들과 함께 그것을 그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팀들이 또 바로바로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공예술 기획자가 이제 특별히 갖춰야 하는 역량이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AAD 모임 때도 그렇고 사실 공공예술 기획자를 이제 꿈꾸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혹시 어떤 이제 나만의 역량, 나만의 비결 이런 거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좀 간간히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같이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변하긴 했어도 이제 공공예술이라고 하면 좀 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전시나 예술 프로젝트라고 하면 보통은 좀 이제 전시장 안에서 어떤 미술관이나 갤러리 안에 있는 뭐 예술 작업을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공예술이라고 하면 그래서 좀 멀리 있고 일반적인 건물 안에 있는 조형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화츠 만액츠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도 좀 맞닿아 있고, 제가 만화츠 만액츠가 아닌 다른 여타의 프로젝트와도 이제 연동되는 지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점이에요. 그게 도시의 현상, 지금 도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들, 뭐 문제나 이슈들, 그리고 뭐 주민이나 시민들과 같은 분들의 어떤 반응들을 계속해서 유연하게 좀 반영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예술 프로젝트들을 저는 이제 지향하면서 기획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공공예술을 꿈꾼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괄적인 사회 참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예술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사회 참여적 예술을 예술가만 진행했다면 이제 좀 더 그걸 매개할 수 있는 기획자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재단이나 지역에서 그런 걸 요청하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냥 화이트 큐브 안에서의 전시 예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바깥에서의 예술에 대한 것들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화츠 만액츠를 할 때 작가를 선정할 때도 사실 이제 뮤지엄 베이스의 작가들을 많이 소환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트리트 아트라든가 그 화이트 큐브 바깥에서 활동하는 작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시대가 좀 요청하는 공공예술, 이제 예술의 방향 자체가 이제 좀 이것이 왔다 갔다 섞일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의 예술은 이제 뭐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기보다 그 바깥에 있는 뭐 일상이든 사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오는 예술 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획을 예술가와 함께 뭐 협력을 한다거나 혹은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획해서 예술 프로젝트를 열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많은 시대이고,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시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라는 거는 글쎄요, 의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뭐든지 정신 승리는 아닌데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작은 가능성을 봤을 때 일단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게 벌써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 스스로가 몸이 움직이고 있는지, 대단한 예술 프로젝트가 아니라도 지역 사회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간들 안에서 뭔가 조금씩 어떤 상호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활동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누구나 공공예술 기획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장르처럼 불려지지 않기를 좀 원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공공예술 기획자, 공공예술만 하는 사람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어떤 사회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매체적으로도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술 프로젝트라고 하면 작가들과 같이 뭐 그게 아니든 맞기든 작품을 놓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일반적인 전시 발표의 형태도 있지만, 아까 스티커렉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발신의 방식들, 그러니까 뭔가 연구서를 가볍게 만들어서 그것이 뭐 인쇄물로 나와도 좋고 아니면 PDF로 만들어도, 전자책으로 만들어도 좋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고민하는 것들을 발신하고 외부에 보여지는 약간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독 서비스, 이제 무료로 하는 구독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고민들, 예술 안에서의 어떤 지점들을 좀 발신하고 발화하고 좀 가닿을 수 있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저의 생각들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조금씩 움직여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뭐 있습니다. SNS도 많이 네, 활용할 수 네, 있고.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일상 속에서 본인이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하는 행동들의 기획의 주제를 좀 찾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주제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뭐 시티크랙을 통해서 발화가 된다든지 그것에 대한 연구를 이제 치밀하고 면밀하게 오랫동안 또 진행을 하게 된다든지 요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구의 내용이 단순하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표면을 뜨는 것이 아니라 뎁스를 또 계속 들어가야 하는 의무감도 얼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의 부분, 기획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게 또 하나의 핵심 역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흥미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을 계속 그 주제를 진중하게 대하는 태도라고나 할까? 예, 그런 게 이큐님께는 정말 저도 보면서 항상 놀라고 예, 배워야겠다 생각 많이 하는데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사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변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이제 작동하게 하는 힘은 제 안에서 이제 어떤 관심사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이 또 뭔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다 이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뭐 먹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다음에 시티크랙에서 좀 원고로 좀 연구로 다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시를 또 한 번 하게 되면서 맞아요. 좀 더 확장해서 예술가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먹기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먹방, 방송뿐만 아니라 그냥 먹기가 주는 되게 사회적이고 먹방이 고유 명사처럼 네네, 이제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1인 미디어에서 이제 방송처럼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그게 하나 있었고, 사실 먹기라는 주제로 제가 좀 더 확장시켜서 전시를 2021년도에 진행했었고요. 이제 그때 제목이 계란 후라이, 선홍빛, 나, 골드베르크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지어져서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좀 작업을 했었고, 예를 들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제 토론극장 우리들이라고 박혜우 작가님과 함께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참여예술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좀 특수한 토양에서 이 집단 아래, 뭐 집단이라고 하면 이런 회사도 될 수 있고, 혹은 가족이란 좀 친밀한 어떤 구성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집단 아래서 개인들의 어떤 소외감이나 희생이나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다루는 예술 프로젝트를 2019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매번 좀 다른 어떤 주제로 집단을 가르는, 구분짓는 어떤 행위를 얘기했던 적도 있고, 가족 안에서의 이슈를 얘기했던 적도 있고, 마지막 9막, 10막은 약간 운둔형 외톨이, 운둔이나 어떤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 시기에 맞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것들로 큰 주제는 같지만 그 안에 세부 주제가 계속 바뀌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때그때마다 좀 변하는 지점들을 제가 찾기도 하고, 혹은 주변에서 함께하는 분들 찾으면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관에 굳이 이제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본인의 진로 자체를 독립기획자로 딱 이렇게 예, 설정하시고 달려가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독립기획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좀 이 질문에는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쉽지 않다. 네, 살아남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들어가서 어떤 소설가의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소설가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소설가를 꿈꾸고 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제 그 소설가가 했던 얘기가 혹시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냐 현재. 그래서 그건 아니다 했더니 그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한테 되게 강렬한 이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만약에 나는 독립기획자를 꿈꾸고 있다라고 만약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역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아마도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다면
다른 길을 또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독립기획자를 꿈꾼다면 분명히 뭔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뭔가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진짜 발신을 위해서 작은 소모임과 혹은 뭐 전시를 기획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뭔가 계속해서 작은 어떤 움직임들을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본인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독립기획자 말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문화예술계는 너무 파이가 작아서 오히려 그 외부에 더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시간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니면 돌아도 되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일해보는 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고 시스템이 있는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독립기획자를 꿈꾸더라도 한참 공부를 끝낸 분들이라면 기회가 많으니까 기관에 좀 들어가서 몇 년이라도 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이 좀 더 굳혀졌을 때 그리고 어떤 인프라가 좀 주변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생겼을 때 나오셔서 본인만의 것을 만들어 보는 그런 단계로 가시면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큐님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긴 거는 이큐님은 항상 독립기획자라는 타이틀을 쓰시더라고요. 네. 뭐 그냥 인디펜던트 큐레이터를 뭐 그냥 국문화한 건지 아니면 큐레이터라는 직업명을 일부러 빼신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후자가 좀 맞고요. 근데 물론 영문으로는 인디펜던트 큐레이터를 쓰긴 하지만 뭔가 큐레이터라고 하면 좀 더 한정된 느낌이 들어서 다양한 것들을 기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넓은 의미의 기획자를 쓰고 싶어서 네, 일부러 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다 보면 좋은 어떤 동료들이 필요해요. 멘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이 AAD의 모임에 나오시게 되면 그런 동료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멘토를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저도 고민이 많아요. 내년에 어떻게 할까? 향후 방향에 대한 것들 매번 기획하면서도 뭐가 더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그럴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이 길을 걷고 있는 동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서 AAD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좋은 활동과 좋은 어떤 컨텐츠를 기대하고 저도 만약에 AAD에서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지 그래야죠.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